네,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그 반북 유튜버들 얘기 가지고 이제 봄도 오고 이제 코로나도 아마 백신을 이제 접종을 시작했죠. 네, 그래서 좀 이제 봄이 오려나 싶은데 아이고 이거 뭐 반북 유튜버들은 쉬지 않아요. 네, 좋은 날이 왔는데도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름들 잡기 위한 비장의 무기를 한번 꺼내둡시다. 아 그럴까요?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그 뭐 백신을 백신을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치료제로 죽여야 되는 건가? 아, 바이러스 죽이듯이 해서 이 연희 씨가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안찬일 TV에서 이번에 올린 제목이 이러네요. 김정은 외교관 탈북을 막기 위해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 자, 그러면 그 비장의 무기가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지시가 내렸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들한테 탈북을 못하도록 적세를 채울 때에 대한 지시가 떨어졌다고 해요. 뭐 설마 뭐 손에다 적세를 채우겠습니까? 그러면 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내렸다는 적세를 채우는 지시가 뭐냐? 네. 첫 번째. 그 대책으로서 그 해외에 나가는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들의 요건을 모두 해소해서 그 대표부에 네. 있는 이렇게 버이브 대사관에 나와 있는 네. 국가보위성 안전 책임자가 여권을 다 모아가지고 총괄 관리해라. 총괄 관리하고 있다가 어디 갈 일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나갔다가 다시 또 바치고 이렇게 요건을 모두 해소해서 한 데다가 보관하게끔 했답니다. 네네. 이 안찬이 바본 게 뭐냐면 안찬이 평양 한 번도 못 가보고 해외 뭐 이수를 받겠습니까? 뭐 50년 전에 나와가지고 5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서도 해외여행 못 갔죠. 네. 네, 그렇죠. 이 사람 모르니까 네. 원래 해외 나가는 사람들은 요건 보관 규정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가면 대표부에 요건을 다 모아놓습니다. 모아놨다가 우리 군대 가면 무기를 다 모았다가 반납했다가 훈련 사격 훈련할 때 하나씩 자기 거 받아가지고 훈련하고 또 반납하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또 군인 가서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찬일 씨가 잘못 생각한 게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총비서가 되고 나서 이 외교관 탈북을 막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꺼낸 게 아니라 원래부터 북은 여권 보관 규정이 있어서 이제 우리도 여러분 대사관에 가보시면 대사관에 외교부 직원들이 다 있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대사들도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우리도 보면 뭐 요번에 주중대사 우리도 탑5라고 하잖아요. 뭐 주 UN, 뭐 주 뉴욕 이렇게 중요한 포스트들은 이렇게 뭐 교수라든지 뭐 특채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교부 직원분들이 이제 실무들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국정원, 국방부, 그 다음에 또 농업이 중요한 데 농림수산부 다 파견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로 치면 뭐 국정원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국가보위성 안전 책임자가 그 여권들을 다 모아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원래도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래 요건 보관 규정이 그래요. 네네. 네. 지금 거하고 문제가 좀 다르지만 저도 평양에서 이제 중국으로 나갈 때 요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건 가지고 나오는데 평양 시민증을 거기 시에다 바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 그럼 시민증은 북에 두고 네네. 여권만 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평양역에서 그렇죠. 평양에서 기차 타고 가는데 그 순간부터 나는 평양 시민이 아닌 거죠. 아닌가? 지금 그 평양 시민증이 그 북에 잘 있을지 모르겠네. 북에서 보관하고 있죠. 아, 이거 평양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북으로 돌아가시면 평양으로 안전 귀가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혹시 또 평양 시민 말소돼가지고 평양 못 가는 거 아닐까요? 그 왈가왈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북에서 좀 좋은 점수 따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통일을 한 걸음 앞당겼다 뭐 이런. 그런 것처럼 그런 뭐 서류들 이렇게 보관 규정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남쪽이 아니라 해외 나가는 북쪽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들도 대표부에 요건을 다 모아놓고 원래 그랬다는 겁니다. 원래 규정입니다. 근데 안찬일은 이번에 특별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요건을 다 해소해서 한 데다 넣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더는 탈북할래야 할 수 없게끔 이들의 날개를 꺾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날개가 없는데도 어떻게 잘들 근데 이제 보면 외교관 그리고 이제 무역 일꾼들이 북에서는 이제 많이 해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첫 번째 이제 최고 대책이고요. 두 번째 대책,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두 번째 대책. 이제 해외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북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지금 조금 그런가 봐요. 그죠? 나와 있는 분들도 못 돌아가고 또 새로 인원이 그러니까 뭐라 네. 교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이렇게 인원들이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우리도 돌아가거든요. 외교부가. 이제 근데 그게 좀 힘든가 봐요. 네, 이거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심한 사람들, 이거 조금 두고 봤다가 이거 탈북할 수 있겠구나. 이 심한 사람들은 평양에서 소환한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어도 소환하는데 이 두 번째 특별 지시가 뭐냐면 가족을 다 같이 소환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먼저 소환하고 얼마 기간 있다가 아내를 또 소환하고 또 얼마 기간 있다가 자식들을 소환한답니다. 아, 그러면 소환을 이렇게 한 명씩 할 때, 근데 태용호도 그 얘기 하던데, 뭐 이렇게 자기를 누구를 먼저 소환해서 애가 긴장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준비하고서, 아, 내가 소환당했구나, 탈북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명씩 하면 더 긴장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태용호가 말했다는 건 뭐냐면, 네네. 어떤 관계했던 사람들, 어떤 일에 관계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소환돼서 들어갔어요, 평양에. 아, 그러면, 그래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일을 했는데, 나도 어떻게 책임감이 있겠구나 해서 무서웠다는 거죠.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이 사람이 네네. 말하면 가족이에요. 한 가족을 통짜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인질로 잡기 위해서 남편 먼저 데려가고 아내를 데려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진짜 북에서 성환하고 싶었으면 단번에 온 가족을 다 단번에 데려가야 누군가 떨어졌다가 도망치는 일이 없잖아요. 갑자기 데려가야지. 네, 남편 데려가면 벌써 몇 장 있다가 데려가려면 남편 들어갔네? 우린 가 들어갔구나. 야, 우리 뛰자! 하면 뛸 거잖아요. 참. 그리고 이게 어차피 여권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갖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또 분리해서 한 명씩 데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권은 또 같이 모아놓는 이유가 네. 여권이라는 게 해외 나가게 되면 여권을 계속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네. 일단 나갔을 때와 평양 다시 복귀할 때 아니면 해외에 있다가 다른 나라 올 때 출장을 다닐 때 이럴 때 여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분실이 자꾸 있어요. 괜히 가지고 있으면 분실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분실이라든가 그래서 한 대다 같이 넣는 거죠. 필요할 때 가져가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안찬일 씨는 김정은 총비서가 그 외교관 탈북을 막기 위해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라고 하는데 연희 씨 말씀처럼 우리가 안찬일 TV를 위해서 뭐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대책이라고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가 원래 여권 보관 규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한 사람씩 소환한다고 하는 게 정말 북이 위험해서 그리고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한 사람씩 소환하는 게 더 동요를 가져오고 더 뭐랄까 이탈을 쉽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안찬일 씨나 뭐나 반복 유튜버들이 하도 서서를 쓰다 나니까 사람이 하나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처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진실을 알려면 같은 말을 세 번인가 몇 번 반복시킨다고 하잖아요. 국정원에서도 그래요. 우리 처음에 조사받을 때 햇말을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짓말을 내가 지어냈으면 처음과 마지막 말이 달라져요. 네. 근데 이런 반복 유튜버들 보게 되면 다 앞뒤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권을 몽땅 빼앗아서 자취를 취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꼼짝 못하게 탈북 못하게 날개를 꽂았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여권을 빼앗겠다고 해서 절대 탈북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서방 대사관, 미국이나 영국이나 거기 들어가면 된대요. 그러면 탈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여권이 없다고 해도 네. 그 안에서 그죠? 예를 들어 이제 뭐 내가 영국에 파견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디든지 이제 뭐랄까 도피처를 찾아서 사전에 연락이 된다고 하면 이제 갈 수는 있죠. 사실은 거기서 뭐 비행기 타고 옮기는 게 아니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 뭐 비장의 무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안찬일이 이 방송을 한 이유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게 2018년, 2019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 그 탈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현우 전 쿠웨이트 대리대사예요. 네. 이분도. 그리고 조성길 씨는 몇 번 인터뷰에 나왔었죠.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리대사. 요런 뉴스들이 몇 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안찬일 씨가 이제 몇 가지 살을 붙여서 이런 소설을 쓴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2020년이나 2021년에 탈북한 분들은 아니죠. 이제 한국 아마 유현우 씨도 한국에 이게 2019년으로 저는 19년에 네네. 뭐 조금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뭐 들은 바에 따르면 아마 CIA에서 많이 좀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남한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였다기보다는 CIA에서 많이 준비를 했다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그 무역 일꾼 중에도 뭐 꽤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미국에서 전에 뭐 사건 났을 때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저기 뭐죠? 그 뭡니까? 대북전단 이슈 나왔을 때 리용호 씨인가요? 네네. 그때도 보면 CIA에서 조금 뭐라라 정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데려간다고 해요. 황장엽 씨도 처음에 미국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정보 가치가 좀 떨어지거나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높이 여러 가지 위험 부담, 외교적인 문제를 안고 자기들이 데려가기에 좀 그렇다, 별로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한행을 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뭐 한 명, 두 명,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또 어떻게 공교롭게 두 사람이 다 대리대사 출신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외교관 탈북이 이미 뭐 이렇게 물밀듯이 뭐 최근에 여러 명 터진 것도 아니고 이미 한 3, 4년 뒤에 있었는데, 조성길 대리대사 이분은 아예 매스컴을 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유현우 전 대리대사 이분은 최근에 인터뷰를 했죠. 네,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스카이 뉴스라고 영국 방송인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와서 이제 방송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아무래도 외교관 출신이고 특히 유현우 씨는 장인이 조금 뭐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북에서. 예, 그래서 많이들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과연 남북 화해에 좀 도움이 될까? 그 참 뭐 조선일보 이런 기사도 나왔다 그래요. 그 뭐 탈북 엘리트들이 근데 뭐 본인은 엘리트란 말 싫어한다고도 그랬는데, 이제 탈북 엘리트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이 그 대우를 못 받고 있다,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남북 화해라든지 남북 문제 해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안찬일 자체가 무슨 전략연구센터인가 뭐 사장인가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게 국정원 산하. 자기가 세운 거예요? 아니 국정원 산하에 어떤 전략연구센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액집 탈북자들 그 사람들의 뭐 잘 써주지 않고 팽당하고 어쩌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태영호가 하는 말입니다. 조선일보 그 뉴스가. 태영호가 이렇게 왜 그 거액국 정보 가치 있는 거액국들을 왜 이렇게 차별시하냐, 왜 하대하냐, 그런 것들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액직 간부 했던 뭐 어떤 거기서 나왔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이 CIA나 이 국정원이 정보 빼먹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우지대로 할 수도 없어요. 거기 CIA나 국정원이 이제 먹인 배웠으면, 그 사람들이 돈으로 왔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저 말을 해줘야 되는 그 인용 노릇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제 북에 대해서 뭐 사기치고 뭐 호투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대한민국이 뭐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네. 북의 입장과 정책과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 사람 탈북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준다거나 의도적으로 북을 추적하면서 북이 어떤 잘못된 정보를 해야 되면 이 대한민국 자체가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정책을 세울 때 그 사람들 믿고 뭐 많이 덤을 받는데, 그래서 그런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왔던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냐? 정말 객관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말 들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거위직 간부 북에서나 거위직이지 남쪽에 와서 똑같은 탈북자들이죠. 똑같이 대우해줘야죠. 왜 일반 탈북자들은 진짜 어디서 뭐 주방에 서빙도 못 가고 진짜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북에서 평양에서 뭐 의사를 하다가 여기 와서 너무 취직을 못해서 아파트 청소하다가 떨어져 죽고, 대학 공부하려고 대학 다 좋은 대학 나오고 교수하고 하는데도 하루아침에 딸이 학교 갔는데 이거 탈북자 자식을 자기네 자식하고 같이 공부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항의 들어와가지고 다음날로 이민 가잖아요. 이런 대접을 받는 걸 왜 일반 탈북자와 거의집 탈북자하고 다른 차별을 받아야 되냐? 똑같이 해야죠. 조금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으로 여기서 탈북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잠깐 정착을 했다가 조금 형편이 되는 분들은 뭐 엘리트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까, 뭐 중산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는 분들은 영국으로도 꽤 많이 그 북에서 나와서 가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연희 씨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북에서 탈북했어요. 뭐 고위층이 탈북을 했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남북 화해에 이러이러한 거, 북이 지금 실제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 카드를 쓰면 북이 대화에 더 응할 거고, 그리고 북을 어떻게 뭐 변화시키고 있고 대화로 뭐 옮기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북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런 것들은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태용호나 그다음에 유현우 씨도 이번에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지금 그 뭐 이용호 씨 그 인터뷰한 거,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남북을 이간질 시키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북을 악마화시키고 북은 무조건 잘못돼 있다. 무슨 무슨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진짜 정보 소스가 되고 이런 어떤 외교 전략을 세우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은 뭐 국방부나 CIA에서, 미국 국방부나 CIA에서 드러내지 않고 그런 소스들을 주거나, 아니면 뭐 은밀하게 북과 어떤 휴민트 같은 걸 연결해서 이제 뭐 중국을 통해서라든지 서로 외교 채널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 역할을 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뭐 태용호, 유현우 뭐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하는 게 그냥 뭐 북을 악마화시키는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히 남북의 어떤 대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주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접도 못 받겠죠. 그렇죠. 네. 이 안찬일 같은 사람도 어떤 언론들 보게 되니까 뭐 북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할 때 뭐 탈북 1호 박사 해가지고 안찬일 뭐 전략 무슨 센터 뭐 서장 해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 뻥치고 정말 앞뒤가 맞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정책을 생각을 할 거잖아요, 방향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정책을 만들거나 남북 화해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통일부 직원이라고 해도 북에 살다 온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탈북해서 여기 사는 분들이 어떻게 크게 내다보고 앞으로 남북 교류가 있는데 그 인적 교류가 생길 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을 좀 막아낼 수 있는 뭐 이런 정보들을 좀 주셔야지,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흉보는, 그리고 악마화시키는 이런 정보들만 준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고위급의 탈북에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상당히 뭐 국무부도 포함해서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 안찬일 TV의 외교관 탈북을 막기 위한 비장의 무기는 뻥이구나. 네, 유권 빼앗아도 얼마든지 탈북에 그렇죠. 절대 지장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뭐 미국이 뭐 준비해 주려면 뭐 그런 거 다 준비 못 그쵸. 해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엘리트는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에서 교육시켜주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남과 북 또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